자, 이제 오늘 31일차 수업 진행할 거고요. 자, 오늘은 어제 했던 거 좀 약간 복습한다라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뭐부터 할 거냐면, 어제는 우리가 이제 2차 메뉴, 3차 메뉴에 대한 초석을 다지면서 이제 후선 선택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뭐 안 보이게 했다가 마우스 올리면 보이게 했다가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젠코딩을 이용해서 3차 메뉴 구조까지 한 번에 쌓을 거고요. 그 구조를 활용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죠. 네비의 클래스 아예 메뉴박스라고 주면서 하나 만들 거고요. 그 자식으로 UL 하나 만들 거고, 그 자식으로 LI가 4개 있을 겁니다. 그리고 LI의 자식으로 A가 있을 거고요. 각각 얘는 href 샵 넣어주고, 이름은 공통으로 메뉴 아이템 1 아니다 1이 아니라 달러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1차 메뉴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 메뉴 구조 바로 쌓을 때 이 뒤에 A 태그의 형제로 이만큼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면 A 태그의 형제로 UL, LI, A 구조가 또 생기겠죠? 반복적인 구조로 우리가 2차 메뉴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A 태그의 형제로 3차 메뉴까지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만들어 버리면 이런 형태의 3차 메뉴 구조가 쌓이게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간단하게 얘만 놓고 볼게요. 1차 메뉴 아이템은 총 몇 개예요? 4개죠. 4개의 1차 메뉴 아이템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1차 메뉴 그동안 했던 거 방식으로 나열을 할 거고요. 그다음 얘한테 마우스를 올렸어요. 2차 메뉴가 나올 건데 2차 메뉴 아이템이 몇 개예요? 4개죠. 4개가 있어요. 이렇게죠. 그리고 2차 메뉴 아이템에 또 마우스를 올리면 3차 메뉴가 있을 건데 3차 메뉴는 몇 개 있죠? 4개가 또 있겠죠. 그걸 지금 우리가 원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옆에 붙어 나올 수 있도록 만들 건데 자, 그러면 1차 메뉴 아이템 하나에 2차 메뉴 아이템이 4개고 2차 메뉴 아이템 하나에 3차 메뉴 아이템이 또 4개죠. 그럼 이 구조상에서 2차 메뉴 아이템은 총 몇 개예요? 16개겠죠. 4개인데 각각 4개씩 갖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3차 메뉴 아이템은 그러면 총 몇 개인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반복 구조로 쌓아놨기 때문에 점점 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메뉴가 한 번에 나오는 곳들은 어디를 봐도 없으니까 얘를 가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메뉴 박스에 자식으로 있는 UL에 2차 메뉴를 한번 가려볼까요? UL에 자식으로 있는 LI의 자식으로 있는 UL한테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준다면 2차 메뉴가 가려지겠죠. 저는 근데 분명 2차 메뉴밖에 안 가렸는데 3차 메뉴 왜 사라졌어요? 그쵸. 3차 메뉴는 2차 메뉴 안쪽에 위치하게 될 거니까 같이 사라져 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한 번에 사라졌다고 해서 이걸 그냥 쓰면 되나요? 안 되겠죠? 2차 메뉴가 나오면 그럼 3차 메뉴까지 한 번에 나올 거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겠죠? 그래서 가리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 말고 1차 메뉴부터 한번 보죠. 다시. 자, 1차 메뉴는 몇 개? 1차 메뉴는 1개. 그쵸? 1차 메뉴 아이템이 4개고요. 그죠? 메뉴랑 메뉴 아이템과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얘가 메뉴 박스겠죠? 메뉴 박스는 몇 차가 있든 그 바깥쪽에 하나 감싸주는 역할일 거고, 얘가 이제 진짜 메뉴 근데 1차 메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1차 메뉴 아이템이 되겠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A가 1차 메뉴 아이템의 텍스트. 질문 있으신 건가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UL 얘는 그럼 뭐예요? 그쵸, 2차 메뉴겠죠?
3차까지 첫 번째 것들만 구조를 좀 이렇게 적어 놓고 가죠. 그럼 그 밑에 있는 LI는 2차 메뉴 아이템, 그 밑에 있는 A는 그쵸?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거는 이제 반복 구조가 눈에 좀 들어오시죠? 그 다음에 있는 UL은 3차 메뉴겠죠. 그 다음에 있는 이것도 하나만 줄바꿈을 좀 해서 3차 메뉴 아이템 그리고 3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까지 좀 완벽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잘 파악하고 계시면 돼요. 그 한 가지는 1차 메뉴가 되면 되겠죠. 1차 메뉴 하나만, 우리가 이미 1차 메뉴는 만들어 봤어요. 그거 하나만 잘 파악하고 계시면 그 밑은 어차피 반복이다. 실제로 우리가 3차 메뉴를 만들 때요, 스타일 속성을 1차 메뉴 만들고 나서 2차 메뉴 만들고 2차 메뉴 만들고 나서 3차 메뉴를 만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스타일 속성이 엄청 추가되거나 이런 게 딱히 없어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직접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하나였고 몇 개가 선택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UL의 자식으로 있는 LI를 고르면 몇 개가 골라지겠죠? 빨간색 네모 외곽선이 몇 개가 그려져요? 4개가 그려지겠죠? 4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이 LI의 밑에 있는 A부터 한번 볼까요? A는 몇 개가 골라져요? 4개 골라지겠죠? 메뉴 아이템과 메뉴 아이템 텍스트는 세트니까. 그렇죠? 그러면 LI의 자식으로 있는 UL을 고르면 몇 개가 골라져요? 4개 골라지겠죠? 2차 메뉴니까. 그쵸? 이 한 덩어리가 2차 메뉴인 거잖아요. 메뉴 아이템을 감싸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자식으로 LI를 또 고르면 이제 16개가 골라질 거고. 그쵸? 예상이 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을 할 때도 내가 지금 건드려야 되는 영역이 헷갈린다. 그럼 보더나 백그라운드 써서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되 이거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 구조는 처음에는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런 식으로 씌워가면서 봐가면서 하시는 게 맞는데 웬만하면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내가 지금 어떤 구조로 파고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해야 올바르게 후손을 끊을 수 있고요. 후손으로 올바르게 후손을 끊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물론 하나하나 다 콕콕 집어서 만들어줄 수는 있겠죠. 그럼 중복되고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지게 될 거니까 그런 불상사를 우리는 겪으면 안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 이제 지워놓고 자,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논 주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겠죠? 1차 메뉴를 지워버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LI, UL의 자식으로 있는 LI한테 디스플레이가 논이 들어가면 얘도 똑같죠? 다 사라지는 거예요. 메뉴 아이템, 1차 메뉴 아이템부터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정확히 말하면 화면에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들만 보여요. 근데 그 안에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노멀라이즈를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나눠져서 보이는 건데 LI가 A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LI부터 가려놓으면 애초에 1차 메뉴도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려놓으면 2차 메뉴가 가려지는 상태라 1차 메뉴 아이템은 다시 나올 거고 1차 메뉴들은. 자, 근데 이 상태는 2차 메뉴만 가려놓은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2차 메뉴를 꺼내겠다, 보이게 하겠다 라고 하면 3차 메뉴가 같이 드러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메뉴 박스의 클래스 안에 자식으로 있는 UL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있는 UL 이러면 몇 차 메뉴 고른 거예요? 1차 제외 모든 메뉴를 고른 거죠. 자, 2차, 3차 좋아요. 맞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메뉴 박스의 자식으로 있는 UL 여기까지는 좀 명확하게 누군지 딱 체크가 됐죠. 얘는 1차 메뉴죠. 그 1차 메뉴의 후손으로 있는 UL들이다. 그러면 1차 메뉴를 제외한 나머지 메뉴들을 다 선택한 거예요. 반복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이 구조에서 딱 보면 보이죠. 이제 UL은 메뉴고 LI는 메뉴 아이템이고 A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예요. 밑으로 내려가도 똑같죠.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메뉴를 제외하고
그 외에 후손으로 있는 모든 UL, 그러니까 2차, 3차, 만약에 이게 메뉴가 200차까지 있대요. 그럼 1차 메뉴 빼고 199개의 메뉴들이 다 선택이 된 거죠 지금. 그죠? 자, 이렇게 가려놨을 때 2차 메뉴를 한번 꺼내볼게요. 2차 메뉴만 UL의 LI, 그리고 이 안에 자식으로 또 있는 UL, 이 친구의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바꿔줘야겠죠. 근데 그냥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뭐 했을 때? 호브 했을 때 LI에, 그렇죠? 그럼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올 거고, 올리면 나올 거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2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올렸을 때 3차 메뉴가 나오게 하려면 여기까지가 2차 메뉴니까 3차 메뉴까지 가야 되잖아요. LI 한 번 더 UL. 근데 여기서 누구한테 마우스 올려야 돼요? 2차 메뉴 아이템한테 마우스 올려야 되죠. 그러면 여기 1차 메뉴 아이템, 2차 메뉴 아이템, 얘한테 마우스 올려야 되는 거죠. 이랬을 때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바꾸겠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것까지가 사실 어제 했던 내용의 좀 확장이에요. 어제는 이제 좀 간단하게 추려놓고 했었는데 이제 진짜 메뉴 구조를 쌓아놓고 한 방식이죠. 만약에 4차가 또 있었다, 4차 메뉴가, 그럼 이거 한 번 더 하면 되죠. (3차) 메뉴 아이템에 그때는 마우스 올렸을 때 블럭. 근데 지금은 3차 메뉴 아이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는 없지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얘도 문제없이 가능하겠죠. 자, 근데 보세요. 결국 해야 되는 일이 똑같아요. 위치만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얘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보자.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어딘가를 끊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걸 끊을 때 어제 여기를 한번 끊어봤었어요. 이걸 이렇게 끊어도 돼요. 어제 되는 거 확인했었죠. 잘 돼요. 근데 제가 이거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더 맞는 표현이다 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어제 제가 이게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을까 하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지금 우리는 메뉴라고 하는 UL이죠. 메뉴에 자식으로 있는 LI 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밑에 있는 메뉴를 꺼낼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끊어지면 메뉴 박스 밑에 있는 후손들 중에서 UL에 누구예요? 메뉴죠. 1차든 2차든 3차든 모든 메뉴 선택되겠죠. 그 메뉴에 자식으로 있는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밑에 있는 자식 메뉴가 나온다, 이런 개념인데, 여기가 끊어지고 여기가 자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얘는 이제 메뉴 박스에 자식으로 있는 얘는 누구예요? 그쵸, 얘는 명확하게 정해졌죠. 1차 메뉴에 자식 후손으로 있는 LI들을 마우스를 올리면 그 LI에 자식으로 있는 UL을 꺼내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는 일이 같아요. 어떻게 써도 하는 일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근데 우리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구조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사용을 할 때 얘가 좀 더 직관적이에요. UL 밑에 LI 밑에 UL을 찾아가겠다. 물론 우리가 UL한테는 당연히 자식으로 LI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나 별로 차이가 없긴 한데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끊어놓은 상태에서는 이렇게를 한 세트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를 또 한 세트로 본 거고, 또 이거 없지? 네, 이렇게를 한 세트로 본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UL, LI, UL 세트죠? 이렇게. 근데 얘가 끊어지면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 자, 이렇게 끊어졌다고 했을 때 세트를 매기기가 상당히 애매해져요. 1차 메뉴에 자식으로 있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찍고자 하는 구조를 딱 선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물론 행동은 똑같이 하겠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우리의 의미를 딱 전달하지 못하고, 이 1차 메뉴 자식으로 있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 얘네들한테 각각 마우스 올리면 이 밑에 있는 UL 꺼내겠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여기를 끊어버리고 여기를 붙여주는 게 낫다라는 건데, 사실상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크게 상관은 없어요. 막 정해진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중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더 보편적인 방식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메뉴 뿌리는 거는 다시 다 해봤으니까,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걸 해볼 겁니다. 왜 또 조정이 됐어? 자, 이번에는 제가 콘이라고 하는 클래스 명을 가진 div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 안에 로렘 하나 넣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건 안 따라 치셔도 됩니다. 그냥 보세요. 얘한테 보더를 좀 입혀 놓고, 그리고 넓이를 한 800픽셀. 자, 이런 빨간 박스가 생기고 텍스트가 들어있죠. 자, 이 상황에서 좀만 줄일까? 600. 이 상황에서 얘를 가운데 정렬하려면 뭐 해야 돼요? 네, 얘는 마진을 줘야 되죠. div 자체를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니까 블럭 요소, 디스플레이가 블럭인 애들을 가운데 정렬하는 방식을 써야 돼요. 글자는 지금 이 div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같은 거 주면 얘가 가운데 정렬 되겠죠. 근데 얘 빨간색 박스가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마진 레프트 오토 그리고 마진 라이트 오토를 주게 되면 가운데 정렬이 잘 되겠죠? 이건 그냥 해본 거고. 자, 우리가 할 건 이런 거예요. 얘가 지금 이 안에 바디 마진을 좀 끄고 하겠습니다. 바디 마진 꺼놓고, 이 글자들이 이 div 영역 안에서 줄바꿈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이 글자들이 이 div 빨간색 영역 안에서 지금 한 줄로 못 나오고 줄바꿈하고 있는 이유, 심플하게 얘기하면 공간이 좁아서예요. 내가 다 나올 만큼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우리 줄바꿈하라고 한 적도 없고 내려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동으로 줄바꿈 되는 이유, 공간이 좁아서. 근데 공간이 좁아서 줄바꿈을 하는 경우는 어떤 속성에 대한 특징이에요? 한 줄에 최대한 여러 개 나오는 인라인 블럭 혹은 인라인. 그러니까 걔네들이 글자기 때문에, 지금 얘는 글자죠. 글자는 인라인이다 인라인 블럭이다 이런 개념이 없는데, 어쨌든 글자는 인라인 블럭이나 인라인은 글자화라고 했으니까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글자도 우리가 알고 있던 인라인 블럭처럼 이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내려가야죠. 더 좁혀야 돼. 이렇게 공간이 허용이 되면 한 줄에 최대한 여러 개가 나올 거고, 공간이 여의치 않으면 얘도 내려갈 거니까. 이건 이제 글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 특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글들을 이렇게 공간을 높이를 이만큼이나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내용을 지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줄바꿈 안 되는 선까지, 지금 요 정도까지가 딱 줄바꿈 되고 있는데 이만큼 지우면 줄바꿈 안 해요. 왜?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본문 내용을 지울 수는 없죠. 이게 만약에 중요한 정보였다, 얘를 지울 수는 없어요. 근데 화면상에 보여줄 때는 이렇게 못 보여주는 상황이래요. 못 보여준대, 한 번에. 그러면은 얘를 줄바꿈 못하게 그냥 한 줄로 나오게 한 다음에, 한 줄로 나오면 어딘가 잘리는 부분이 생길 거니까 그 잘리는 부분을 보통 이제 문서 같은 데 보면은, 문서나 웹 같은 데 보면은 내용이 길 때 쭉 텍스트가 나오다가 뒤에 점점점 찍혀 있는 거 아시나요? 그죠?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뒤에 내용이 더 있다 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을 보고 아 여기서 끝났네가 아니라 뒤에 뭔가 내용이 더 있을 수 있으니 네가 이걸 더 보고 싶으면 보통 뭐 눌러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거나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죠. 자, 지금 우리가 그런 비슷한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줄바꿈을 안 하게 할 거예요. 강제로.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속성에 노랩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줄바꿈을 하지 마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스크롤이 생겨났죠. 이 내용을 그렇다고 막 강제로 그냥 자동으로 잘라버릴 수는 없으니까 화면을 벗어난 내용이 생겨버렸으니 하단에 스크롤이 생겼어요. 그쵸? 이렇게. 자, 근데 이 화이트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값이 랩이에요. 랩. 얘가 줄바꿈 한다 이건 거고, 노랩은 랩의 반대일 거니까 줄바꿈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넘어가고 있는 애들이 그냥 부모를 뚫고 나가서 지 멋대로 나오고 있죠. 스크롤까지 만들어 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이트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넘치는 부분을 먼저 처리를 해볼 거예요. 이 넘치는 부분을 처리하는 방식은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오버플로우는 말 그대로 지금 넘친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안에는 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히든이라고 하는 애도 있고요. 얘는 뭐 하는 애겠어요? 네, 넘치는 애들 그냥 다 숨겨버려라 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스크롤. 얘는 뭐겠어요? 스크롤을 만들어 주겠다. 스크롤을 만들어서 넘치는 애들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스크롤 같은 경우 지금 넘치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도 생겼죠. 이거 세로는 넘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세로는 없어도 얘가 다 커버를 칠 수 있어서 안 만들어줘도 되는데 얘 같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자, 스크롤은 무조건 Y축, 우리가 배운 Y축 그리고 X축 둘 다 만들어줘요. 스크롤로 주게 되면. 자, 근데 여기를 오토로 주게 되면 필요한 곳만 만들어줘요. 자, 스크롤과 오토의 차이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스크롤은 그냥 지금 세로가 필요해, 가로가 필요해,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만질 수는 없어도 우리가 실제로 조작할 수 있는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도 일단 만들어 놔요. 그게 스크롤이고요. 여기를 오토로 바꾸면 필요한 곳만 스크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오버플로우 얘는 우리가 X축을 건드릴 건지 Y축을 건드릴 건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통합이죠. 그래서 사실 스크롤이 위아래가 같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오버플로우 X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누굴 건드리겠어요? Y축이죠. Y축에 대해서 넘치는 상황들을 내가 뭐 스크롤 하겠다 라고 하면 X축만 나옵니다. 이제 Y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X축을 따로 건드릴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Y가 되면 스크롤을 해버리면 Y축만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되는데 지금 X가 같이 생겼죠. 얘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Y가 생기는 걸로는 얘를 커버 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줄바꿈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줄바꿈이 안 된 상태에서는 Y축으로 얘를 커버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냥 스크롤을 갖다 넣어준 거예요. 얘를 만약에 랩으로 바꿨다, 혹은 주석을 걸어서 기본값인 랩을 세팅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면 사실 스크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줄바꿈 해버리면 이 div 영역은 컨텐츠의 높이만큼 알아서 넓어질 거니까. 그쵸?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줄 때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연계가 쭉 다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거 개념대로만 딱 움직인다고 하면 얘 한 줄로 나와야 되고 세로 스크롤 생기면서 위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기가 쉬운 부분인데 div 자체가 컨텐츠의 높이가 생기면 넓어질 거니까 얘가 넓어져 버리니 스크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연계를 여러분들이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W3 스쿨스에 가보시면은 쓸 수 있는 속성들 다 알려주니까 거기서 찾아가며 또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시면은 재밌는 게 꽤나 많습니다. 저는 일단 이 상태로 놓을 거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점점점 한번 찍어 볼 건데, 얘는요 텍스트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한테 엘립시스 라고 주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뒤에가 점점점으로 바뀌었죠. 자, 근데 보세요. 다시 주석 걸었을 때 어디까지 나오나 보세요. 글자가 S하고 컴마까지 나와요. 근데 이 S하고 컴마를 지금 이만큼 들어있는 텍스트를 좀 줄여가며 그 부분에 대신 점점점을 넣어주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얘는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가 아니라 블럭은 못 씌워요. 얘는 블럭이 씌워지지 않습니다. 얘가 만약에 웹상에서 블럭이 씌워졌다? 그럼 이 방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텍스트를 넣어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블럭이 안 씌워져요. 웹에서, 화면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다. 뭔가 긴 글에 대해서 알려줄 때 넘치지 않게 줄바꿈 하지 마라, 그리고 넘치는 거 숨겨라, 그리고 넘치는 끝부분에 엘립시스 이 속성 줌으로써 점점점으로 대체해라, 이런 것들 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좀 더 깔끔한 화면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것들은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얘는 3차 메뉴 만들 때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필요해요. 그래서 배운 거고요. 얘를 배우면서 세트로 그냥 이것까지 배운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화면을 좀 이쁘게 구성을 하려고 할 때 얘를 쓸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은데 얘까지는 써야 돼요. 오버플로우까지는 쓸 일이 꽤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죠. 아,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여기 있을라나? 여기 있다. 자,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근데 이런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정한 걸까요? 이거는 원래 있는 이미지의 트랜스폼 스케일, 우리 스케일 한번 봤었죠? 그 스케일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강제로 키운 건데, 자, 이미지를 키웠어요. 그럼 이 네모난 박스보다 이미지가 커졌겠죠? 그럼 이만큼 넘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넘친 거 화면에 보여요? 안 보이죠? 이럴 때 오버플로우 쓰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은 사실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 흔하게 볼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뷰라고 하는 이 하얀 색깔 텍스트가 어디 위에 있어요? 이미지 위에 있죠? 겹치고 있죠? 그럼 얘 포지션 뭐겠어요? 앱솔루트인 거예요. 겹쳤으니까 애초에 HTML과 CSS를 사용해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못 겹쳐요. 그 컨텐츠들이. 근데 겹치고 있죠. 심지어 마우스 올라갔을 때만 겹치고 있어요. 이런 거 앱솔루트로 한 겁니다. 이미지 늘어나는 스케일, 이런 거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기능들인데 우리가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어디서 봤지라는 자각이 잘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좀 괜찮은 게 있으면 그거를 좀 따라해보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진짜 할 건 아니고요. 이 내용은 안 할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려고 한 거는, 자, 이거죠. 1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올렸을 때 2차 메뉴 아이템 나오고요. 그리고 2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올렸을 때 3차 메뉴 아이템이 나오는데 그 메뉴 아이템들 위치를 기준으로 잘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여기까지 똑같고 얘만 왼쪽으로 나오고
얘가 왼쪽으로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오른쪽으로 나오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짜고 있는 어떠한 웹 화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비의 끝이래요. 더 이상은 보여줄 수가 없대요. 그럼 이 1차 메뉴 아이템 4가 3차 메뉴를 이쪽에다 보여주면 넘어가서 안 보일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화면 기준이 여기다 라고 하면 얘를 못 보여줄 거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안쪽으로 보여줘 보자 라고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만든 거랑요, 이렇게 만든 거랑요 스타일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게 없어요. 다 세트로 묶여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얘만, 어차피 얘까지도 여기 오른쪽에 나오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얘도 그냥 알아서 나올 거거든요, 밑으로. 그 똑같이 하고 끝나면 재미없으니까 이것도 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야 뭐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화면 상황에 따라 여기 있고 싶어 그럼 이쪽으로 하는 거 배운 걸로 활용하시면 되고, 난 그냥 여기 있을래 하면 여기 그냥 두면 되는 거고, 이건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얘를 만들어 볼 거라는 거. 자, 이제부터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시작을 할 건데, 애매하게 하다가 끝내니 좀 일찍 쉬었다가 얘를 그냥 쭉 이어서 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3차 메뉴 만드는 거, 제가 1차 메뉴 시간 얼마나 그랬죠? 5분이죠, 5분. 1차 메뉴 5분이 안 되면요, 이거 우리 3차 메뉴 만들기 이거 총 다 해서 10분 안쪽으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얘는 10분이 걸릴 이유가 없는 애예요. 지금이야 당연히 이제 처음 배우는 거고 어려우니까 생각도 해야 되고 10분이 넘게 걸리고 당연한 건데, 좀만 반복 숙달이 되면 얘는 10분이 걸릴 이유가 어딜 봐도 없어요. 엄청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총 10분에 완성을 해야 되는데 1차 메뉴가 5분이 안 돼? 그럼 이거 10분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메뉴를 5분 안에 할 수 있도록 좀 반복 숙달을 하셔야 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아직 1차 메뉴 5분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배우고 나서 얘까지 점점 시간을 줄여보세요. 근데 이게, 자,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거 얘를 10분에 완성시키는 방법은 이해하고 쭉 써내려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암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하다보면 외워질 거예요. 어느 정도. 아, 나 여기서 뭐 써야 되지, 뭐 써야 됐지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암기가 되거든요. 근데 암기로 얘를 해버리면요, 이거는 한 1, 2주만 지나도 해봐 못해요. 그러면 10분에. 이게 사람이 그 단기 기억으로 암기를 한 거는 길게 기억에 못 남아요, 절대. 근데 얘를 암기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설령 느리더라도 10분이 안 되더라도 이 구조를 이해하는 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해가 되잖아요. 이 구조가 이해가 되고 내가 스타일 주는 게 이해가 되면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도 백지 상태에서 써내려갈 때 10분이면 돼요. 처음에 연습할 때 여러분들 절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억에 의존해서 하면은 그게 암기가 습관이 돼서 그냥 외워지거든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거는 절대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자,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걸 연습을 했어요. 10분 완성이 돼요. 나 잘했다. 자, 한 달 뒤에 이거 딱 백지 만들어 놓고 한 달 동안 안 하다가 해보세요 했을 때 이게 10분이 넘게 걸리면 그거는 그때 당시에 암기로 한 거예요. 얘는 구조만 이해가 돼 있으면, 저도 사실 실무에서 프론트 쪽을 많이 안 건드렸어요. 이 HTML 태그나 CSS 이런 거 다룰 일이 많이 없어요, 실제로. 건드리긴 했었지만 많이 건드릴 일도 없고, 그렇게 막 크게 얘를 활용해서 뭔가 이쁜 걸 만들어 보고 이런 경험 없어요, 저도 별로. 근데 저도 여러분들을 이제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처음 수업할 때 오랜만에 봤어요. 되게 이런 구조, 아 되게 오랜만이다 하고 봤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돼요. 저는 그냥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뭘 줘야 되겠구나,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이해만. 구조적인 흐름과 내가 이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을 이해하면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 그냥 10분에 뚝딱 나와요. 그리고 제가 엄청 오랜만에 해서 저도 한 10분 정도 걸렸었거든요, 생각을 좀 하느라고. 근데 몇 번 이제 가르쳐드리고 설명하고 몇 번 더 해보고 저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5분이면 나와요. 5분도 안 걸릴 때도 있고. 이거 타이핑에 오타 없으면은 뭐 진짜 빨리 쳤다 그러면 한 3분? 4분이면 나오고, 좀 오타도 생겼고 중간에 생각을 좀 했다 그럼 5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배울 때도 그렇고 혼자 연습할 때도 그렇고 절대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암기 아닙니다. 이거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 그 어떤 이해를 해야 되냐면 태그의 구조 이해와 반복 구조죠. 얘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지금 어느 정도 이해 다 하셨죠? 이 상태에서 스타일 속성을 어떤 순서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떤 방식으로 순서로가 낫다. 어떤 순서로 입혀 나가는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방식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 단계를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 이 상황에서는 이런 걸 먼저 하는 게 맞구나, 저런 걸 먼저 해야 되는구나, 이거 다 했으니까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우리 1차 메뉴 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건 똑같이 갈 거예요. 가장 베이스고 이 안에서 아주 약간씩 이런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는 좀 미리 처리를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만 미리 좀 처리를 할 거고, 나머지는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무조건 모든 작업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제 처음에 1차 메뉴 만들 때 호버 신경 쓰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호버랑 이 메뉴 모양 이게 옆으로 나열하는 거. 근데 그거 아니었죠. 가장 바깥에 있는 메뉴를 일단 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만들어서 이제 보더 레디우스로 깎고 큰 거부터 건드리는 거잖아요. 배경색 입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줄바꿈 되고 있는 얘네들을 인라인 블럭으로 바꾸면서 한 줄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2시부터 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